자, 다음 2번으로 갑시다. 다양성과 단일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미 1번에서 우리가 분류하고 요약했던 거야. 마바를 비교하고 보통 비교가 공통점이거든. 근데 그냥 막 다 섞어서 써. 차이점이 나올 수도 있어. 알았니? 마제심은 바제심을 비교하여 또 나왔네. 관점. 사의 관점. 그럼 사의 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사의 관점으로 각각 평가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양성과 단일성의 개념을 중심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밑바닥에 미리 깔고 가는 거야.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단일성 얘기, 다양성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야. 가나다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관점 정리하는 게 제일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적이 돼야 돼. 알았니? 그래서 사 읽으면서 관점 정리하고 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하고 바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하고 마바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같은지 얘기하고 사의 관점으로 마를 평가하고 사의 관점으로 바를 평가하면 되겠네. 뭐 이런 건 글의 어떤 흐름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 다양성과 단일성의 개념을 잠깐 언급하고 나가도 돼.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분량상으로 본다면 45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일성, 다양성을 따로 언급하는 거는 좀 불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언급하고 싶으면 최대한 짧게. 자, 그럼 마바로 가볼게요. 라까지 했으니까 마 하면 원래 마. 자, 마의 내용 한번 봅시다. 언어와 문자의 통일은 체제의 안정과 지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언어와 문자의 통일, 요게 있잖아. 체제의 안정과 지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래. 그러니까 체제의 안정과 지속성은 현재의 질서,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유지시키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거든. 각자의 교육도 좋고 인식도 좋고, 알았니? 교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좀 추상적인 의미로 본다면 언어 문자가 통일된다는 건 생각이 통일되고요. 체제가 원하거나 체제가 인정하는 것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안정적 수단이 바로 언어, 문자의 통일이라고 여기서 강조한 거야. 알겠죠? 자,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 다언어 국가, 다문자를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영토가 넓어가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195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실시요강 제15조는 각 민족의 자치구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내에서 통용되는 민족 문자를 채택해 정부 정책에 시행하는 주요 도구로 삼아야 한다. 자, 보세요. 자치구 내에서 통용되는 문자. 그러면 자치구 내에서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게 쭉 다민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다민족은 민족이 혈연뿐만 아니라 언어 공동체도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언어 문자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뭐라 했냐면 그 각각의 민족이 자치실시오가 자치라고 했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통치하고 그 정치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치구 내에서의 통용되는 문자가 각각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다양한 언어에 그 공동체 각각이 쓰고 있는 문자 그걸 갖다가 채택하라고 그랬어. 쓰라고. 그것을 정부 정책에 시행하는 주요 도구로 삼았다. 그럼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뭔가 인민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내용을 전파했을 때 중국어로 전파하면 이 자치구 내에 통용되는 민족 문자로 다시 해가지고 자치구 내의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지 그지? 이 얘기는 자치구 내의 민족 문자를 인정한다는 뜻이지 그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 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중국어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명기해가지고 신중국 성립 때부터 소수민족과 공존과 소통을 중시했다. 다양성을 인정한 거네. 위해로 말한다면 2005년도에 제16기 5중 전회에서는 통과된 11.5 계획에 따르면 중앙건의 등을 중요 정책 문건도 5대 민족 언어 몽골어, 티베터, 위그르어, 카자흐, 한국어까지 각각 번역해서
각 자치구 구역의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 언어로 번역했으니까 그 언어로 전달했을 거야. 그러면 정책을 쉽게 이해했을 거고 잘 따라올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봐. 그러면 그렇게 언어로 번역해서 했으니까 전달, 소통이 원활하게 됐겠지. 그러면 중국 체제의 안정과 지속성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 지금. 오히려 일방적으로 중국어만 사용하고 중국어로 소통하고 중국어로만 했다면 이해를 못하거나 안 썼을 가능성도 있잖아. 중국 정부는 단일 공통어인 보통화를 중시하면서도 소수 민족의 언어 사용을 보장하는 이중적 언어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니까 보통화라는 게 뭐냐면 그냥 보통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로 소통할 거는 이렇게 소통하고 자치구 내 언어로 번역해서 할 거는 그렇게 또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쓴 거지, 그지? 이중적으로. 자, 마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단일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 베이스지만 다양성도 인정한 거지, 그지? 이중적이란 말이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건 없는 거지, 그지? 둘 다 인정하는 거니까. 만약에 어느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강요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까? 브르타뉴 공국은 다른 나라의 얘구만. 16세기에 들어 프랑스에 합병됐지만 사회 지배 계층을 제외한 일반 계층들은 브르타뉴어를 계속 사용했다. 그러다 1789년 18세기 한 200년 된 거야. 프랑스 혁명 이후에 브르타뉴는 통일된 프랑스에 편입되었고 브르타뉴어는 프랑스의 다른 언어 지방 언어들처럼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 흡수된 거죠. 변이 흡수. 그러면 다양성은 어떻게 된 거야? 소멸된 거죠. 그지? 뭐 두 가지 도 다양하다고 하면 브르타뉴어는 없어졌으니까 하나의 국어 프랑스어만 쓰게 되는 거지. 차츰 많은 귀족과 성직자들은 권위 있는 프랑스어를 일상생활의 언어로 수용하기 시작했고 브르타뉴어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인식됐단 말이야. 인식. 그러면 자기가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돼? 브르타뉴어를 쓰면 안 되지. 프랑스어를 써야 되겠지. 자,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화 이데올로기는 브르타뉴어를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학교에서는 물론 법과 인종 모든 분야에서 배제시켰단 말이야. 마침내 1880년 프랑스 전역에서 초등 의무 교육이 시행되었을 때 학교에서 브르타뉴어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그럼 이건 단일성이고요. 다양성을 배제시킨 거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단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중국의 정책은 이중적 언어 정책이 다양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거고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브르타뉴가 합병되고 언어조차 사라진 건 이거는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타율적인 단일성의 강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거 읽어야 되겠네. 사를 읽어야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사의 관점이라 했으니까. 자,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슈타이너 조심해. 이렇게 왔다 갔다 줄타기 할 수 있으니까. 슈타이너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균일한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자, 생물학적은 동일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코 두 개, 입 하나 다 똑같다고. 근데 왜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 이상하단 말이지. 그는 각각의 인간 언어는 세상을 다르게 보여준다. 어떤 한 언어가 사멸하면 그 언어가 보여줄 수 있는 세계도 함께 소멸된다. 이거 언매 시간에 배운 거 있지.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 이런 거 배웠잖아. 언매 시간에 안 배웠어? 이런 거 배워. 너네 또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야. 언어가 사회, 언어를 보면 그 사회의 문화,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언어 공동체의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배웠을 텐데.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슈타이너는 언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각각 다른 걸 쓰는 이유는 그 언어를 통해서 뭔가 언어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언어가 사멸하면
그 세계도 같이 소멸해버린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슈타이너에 따르면 각 언어는 해당 언어 사용자들이 속한 세계를 보여주는 지도이며, 자, 그럼 언어는 지도다. 그다음에 그 세계만이 고유한 형이상학적 문학적 가능성을 품고 있다. 형이상학적 문학적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형이상학적이라는 게 그런 거지. 굉장히 정신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무형이고 정신적 가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문화적 가능성. 그러면 그 각 언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은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사상적 가치나 아니면 이데올로기나 형이상학적인 뭐 철학이나 뭐 아무튼 문학적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 언어 속에. 그들을 알려면 그들의 형이상학적 사고를 알려면 그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당 언어 사용자들이 속한 세계. 우리가 지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가잖아. 그랑 똑같이 지도를 보면 위치도 나오고 땅 모양도 나오고 그걸 보면 날씨도 추론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언어가 그 언어를 쓰는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한 언어의 사멸은 그 언어가 나타낼 수 있는 세계의 상실을 수반한다. 그러면 언어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각 언어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건 다양성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겠지.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본다면 슈타이너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언어마저 사라진 브르타뉴 공국의 그 브르타뉴어 고유한 언어의 소멸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면 자치구 내에 통용되는 민족 문자 언어를 인정하는 거, 그런 중국의 이중적 언어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아까 내가 읽으면서 얘기 안 했는데 이거 봐, 민족 문자야, 알았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말로 하는 건 하는 건데 번역해서 그 민족이 쓰는 문자로 번역해 준다는 거야. 그 문자로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문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다양성의 인정이죠. 됐지?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먼저 마에서 나타난 내용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의 언어, 문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중적 언어 정책을 다루고 있죠. 이게 핵심이야. 보통화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지만 체제의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서 소수민족의 민족 언어, 문자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 내에서 허락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언어 정책을 쓰고 있다. 이 말은 각 자치구의 다양성을 겉에서 보면 다양성이지 안으로 보면 특수성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치? 두 개 다가 모두 실현됐기 때문에 민족 자치구 내의 언어 즉 민족 문자를 인정하게 된 거고 보통화 말을 쓰면서 전체적인 통일 의사소통도 함께 이루었다. 됐죠? 이건 지금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시키면 뭐냐면 자 보통화하고 보통화 이것도 쓰면서 이것도 써요. 그러면 다양성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특수성과 고유성 미안해 정정 특수성과 고유성을 민족 자치 내에 인정해 준 거잖아. 이건 단일성이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각각의 단일성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니까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이중적 언어 정책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브리타니아에 비해서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다. 다양성을 위해서 단일성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란 말이야. 여기 단일성 빼먹으면 안 돼? 이게 다 다양성은 아니란 말이야. 다양성도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바제시문은 브르타뉴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인식은 뭘까? 야, 얘는 프랑스의 식민지인 브르타뉴가
프랑스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제거 대상으로 봤단 말이야. 저 언어를 계속 내버려 두면 프랑스의 브르타뉴가 흡수되는 것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제거 대상으로 본 거야. 브르타뉴어를. 그러면 결국 사용자,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다든지 아니면 그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불편하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너네 이거 봐라.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 이데올로기라 했지, 그지? 맞지, 그지? 그다음에 법과 행정에서 모든 분야에서 배제시켰어. 이 말을 못 쓰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은 법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그런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거 다 뺏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교육도 금지하고 사용도 금지하고 함으로써 불편함과 손해를 줬단 말이야.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브루니어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통합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봤기 때문에 제거하려는 제거 대상으로 봤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언어를 배제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단일성이지. 프랑스 정부 중심으로 봐도 단일성이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두 개가 존재하다 하나가 없어졌는데 의도적이고 강제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어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프랑스 정부의 단일성 강조를 나타내는 제시문이 바란 말이야.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비교한 거야 벌써. 알았니? 이 다음에는 여기 나온 이 사람 누구야? 슈타이너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이게 뭐 여기다 다 표시해놨네. 슈타이너의 언어가는 뭐야? 한 언어가 소멸하면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세계도 함께 소멸된다. 이 한 세계는 독특하고 고유한 어떤 그 다양한 세계를 의미하는 거야. 다양한 세계가 소멸된다는 건 다양한 언어의 소멸로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각 언어는 각각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각각의 가치가 있고 각각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지. 결국 언어가 하나가 존재하는 단일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슈타이너란 말이야. 그렇다면 사회 관점으로 본다면 언어의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이 언어의 이중적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겠지.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프랑스 정부가 행했던 단일화 정책, 단일 언어 정책, 그 브르타뉴어 제거 대상 배제시킨 것은 언어 정책에 있어서 프랑스 언어 중심의 단일 언어 정책이기 때문에 브르타뉴어를 잃어버린 브르타뉴 사람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세계도 함께 소멸해버렸다라고 부정적인 평가, 비판적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제시문 문논제 2번에 들어갈 내용들이야.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잘 좀 머릿속으로 정리해가지고 좀 흐름대로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답안 자 봅시다. 마에서 중국 정부의 이중적 언어 정책. 이중적 언어 정책이 아까 설명한 대로 보통화의 단일 고용어 지정은 이건 단일화야, 단일화. 어? 하지만 각 소수 민족의 언어 사용을 허용한 것, 이건 다양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나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또 소수 민족의 특수성과 고유성이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이중적인 언어 정책을 쓴 거야. 자,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소수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성 그리고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걸 써도 된다는 뜻이잖아. 단일어인 보통화, 우리로 얘기하면 표준어 좀 되겠지, 그치? 이거 써야 되는데 또 각각의 소수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특성도 함께 인정한다는 건 공존한다는 거잖아. 즉 언어의 단일성과 다양성 이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언어 정책을 썼다고 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바로 갔더니 프랑스 정부가 쓴 브르타니어가 합병에 장애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합치는데 브르타니어 언어를 그대로 두면 브르타니어 합병에 방해가 된대.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했고, 제거하려는 게 뭐냐면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이었고
법의 이용과 행정 이용에 있어서도 모두 불이익을 줬단 말이야. 마지막에 법적으로 사용 금지. 이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일을 처리한 거야. 이게 결국은 체제 유지, 안정. 앞에서도 얘기 안 했는데 중국 정부가 저렇게 한 이유도 똑같은 거야. 체제 유지, 안정,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여기다 체제 유지하고 안정이란 부분은 공통적으로 한쪽은 다양화시켰고 한쪽은 단일화시켰다. 그게 공통의 이유며 근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네, 프랑스 정부가 브리타뉴 언어가 이게 장애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의도적으로 단일화 사용을 통합의 방식으로 활용한 거. 요거는 그 지금 프랑스 정부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단일성의 방식이 통합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언어 정책이라고. 자, 이렇게 마하고 바인가? 왜 이래? 마하고 바 맞지, 그지? 마하고 바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사에서는 뭐냐?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나왔지, 그지? 슈타이너가 뭐라 그래? 언어는 사용자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것이다. 이러면서 언어가 중요함을 강조했어. 그리고 언어가 사멸하면 사용자가 지닌 세계관도 함께 상실하는 거다. 그만큼 언어는 중요하다. 자, 그래서 각각의 언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결국 다양성의 근거를 둔다면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특수성, 고유성, 본질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 자,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즉 특수성과 고유성을 강조하고 언어의 다양한 공존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긍정이겠고요. 아니, 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일성을 인정한 중국의 정책, 다양성을 인정한 중국의 정책, 다양성을 인정한 중국의 정책, 물론 단일성도 함께 추구했어. 두 가지 정책이니까 이중적이지. 이 중국 정부의 이중적 언어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잘했다고 얘기하겠지. 왜? 소수민족 민족 자치의 고유한 언어를, 문자를 계속 제거하거나 배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통합을 위해서 다른 언어를 금지했던, 우리 아까 했던 프랑스 정부의 언어 정책, 이 점에 대해서는 공존하는 거에 대한 거, 다양성의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관점만 제대로 잡고 긍정이냐 부정이냐, 비판이냐 아니면 올바른 정책이라고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각각 그 관점에 맞춰서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긍정하고 인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제시되면 되겠어. 자, 2번의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